불황 속의 창업/041 129.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환율까지 급락하여 그나마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대외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면서 한편으로는 원부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고 그나마 수출도 반도체, 조선, 철강, 휴대폰 등의 몇 가지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 구조에서는 실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출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업종은 대부분 대기업이고, 대기업은 막대한 투자를 하지만 시설의 자동화를 통하여 투자 금액 대비 고용 창출은 그리 크지 않고, 그나마 투자를 국내보다는 해외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용 창출의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은 환리스크 관리는커녕 환율 급락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어 1년을 견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원래 환율이 급락하면 수입하는 원부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 제조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매수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나 이마저도 어려워 보입니다. 원가 절감에 따른 제품 가격을 내릴 여유 있는 중소업체도 거의 없어 보이고 내리더라도 구매력 있는 소비자도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환율의 급락은 해외에서 돈을 많이 빌린 외채가 많은 기업에게는 부채 감소에 효과가 있지만, 그나마 해외에서 돈을 빌려 쓴 업체는 대부분 대기업이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역시 몇 대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수에 탄탄한 기반 없이 해외에서 잘 나가는 기업은 없습니다. 구매력 측면에서 보면 더욱 캄캄한 현실뿐입니다. 400만 신불자가 있다고 볼 때 그중 200만이 가정을 꾸리는 30대 후반이라 보면 최소한 800만 20 별표 4 이내 구매력 감소가 있고, 30대 초반 이하의 200만을 합치면 1000만 명의 구매력 감소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조만간 신용회복이 되리라는 확신보다는 더더욱 더 많은 빚더미에 허덕일 수 있다는 예상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청년 실업자까지 생각하면 길고 긴 터널을 지나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장사된다는 소리 듣기가 로또 1등 당첨되었다는 소리 듣기보다 어렵습니다. 임의용실, 목욕탕, 음식점, 룸살롱, 명품 가게 어느 것 하나 없이 어렵다고 난리입니다. 중소기업도 사업 확장은커녕 축소를 통한 생존 전략에 돌입하여 있고, 그나마 생존 전략의 방법을 해외 공장 이전을 통한 시행 방식을 택하고 보니 정작 국내에서의 고용 창출은 꿈도 꾸지 못하는 지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돈 있는 사람은 제조업과 같은 신규 사업에는 아예 눈도 주지 않고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에 더 관심이 많고, 그나마 국내 투자는 지역균형 발전 전략에 귀쫑긋하여 정복회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은행권은 수지적자를 손쉬운 수수료 인상으로 간단히 흑자로 바꾸고, 연체되기가 무섭게 채권 회수를 아웃소싱하여 힘겨운 민초들의 삶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돈은 대기업과 상위 10%의 부자, 그리고 은행이 모두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취업도 어렵고 아직 은퇴하기엔 젊은 나이에 마냥 놀 수는 없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판을 치는 것이 사기꾼들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 있다고 하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지요. 하지만 대부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우선 말을 잘합니다. 둘째, 거창한 플랜과 제안서를 제시합니다. 셋째, 유명 호텔 커피숍이나 잘 포장된 사무실에서 접견합니다. 넷째, 결코 현장이나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네 번째가 그들의 결정적인 약점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나 창업자는 이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바로 단순하면서도 뒤늦게 깨닫는 것이 한 번만 현장을 보고 한 다리 건너 확인만 하면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한때 인터넷 열풍이 몰아칠 때 창투자에서 배운 일천한 경력으로 마치 대단한 투자자 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온 오프라인에서 수많은 투자 유치자를 끌어들여 그들의 사업 아이템과 인정 네트워크를 빼앗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자들의 심정을 백분 활용하는 모렴치가 극에 달한 듯합니다.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면 그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차라리 기업 비밀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하여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찾는 것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벤처를 위한 전문 컨설턴더는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저에겐. 저는 불황기에 투자나 창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서 하라고
권하는 편의 사람입니다. 오히려 불황기에 투자나 창업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황기의 투자나 창업에 대해서는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낙관적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대해 객관적일 수가 없는데, 기회 불황기의 투자나 창업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평이 상당히 비관적이고 신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결정에 더욱 객관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황기의 투자나 창업은 환경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비즈니스의 최대적인 경쟁이라는 장애물이 없어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캐시 플로우상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이 캐시 플로우의 이상이 있을 시에는 좋은 파트너를 구축하던지 아니면 캐시 플로우에 맞는 투자나 창업을 통하여 시드머니를 만들 때까지 좀 더 시간을 두고 꿈을 펼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소간의 현금 동원력이 있으시면 과감한 투자도 괜찮다고 생각되며, 작은 돈이라면 어설프게 창업하느니 붕어빵이나 호떡 장사하면서 푼돈을 모아 경제 회복 기미가 보일 때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같이 사업의 전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도사리고 있는 함정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경기 탓으로만 돌리며 자신의 꿈을 펼칠 생각도 용기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을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